저는 요즘도 가끔 그날을 떠올려요. 버스 정류장 앞 작은 커피숍이었어요. 제가 주문을 하려고 줄을 서 있었는데 앞에 서 있던 젊은 직원이 저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못 본 척. 마치 제가 거기 없는 사람인 것처럼요. 뒤에 온 20대 여자애한테는 활짝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 하는데 저한테는 그냥 무표정으로 뭐 드릴까요?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카운터에 서 있는 내내 그 온도 차이가 느껴졌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받고 나오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서늘했어요. 날씨가 더운데도 창피하지 않았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익숙했어요. 그게 더 슬픈 거죠. 50대 중반이 넘으면 그런 일이 공기처럼 자연스러워져요. 마트에서 카트를 끌고 있으면 젊은 직원들이 저를 넘어서 뒤에 있는 사람한테 먼저 눈을 맞추고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묻지 않고 옆에 앉은 딸한테 설명을 해요. 식당에서는 구석자리로 안내받고 백화점 화장품 코너 앞에 서 있으면 직원이 살짝 다른 방향으로 몸을 돌려요.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다 느껴지거든요. 언제부터인지 어느 순간부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세상이 저를 그냥 풍경처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걸 그냥 참았어요. 워낙 오래 참아왔으니까. 제 이름은 정미숙이에요. 올해 58이고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 혼자 살아요. 남편과는 10년 전에 정리했고 애들은 다 자라서 각자 살림을 차렸고 저는 그냥 동네 마트 계산대 옆에 있는 작은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한 달에 120만 원. 주인 아주머니가 착해서 다행이지 그것도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 싶었죠. 아침에 일어나서 문구점 가고 저녁에 퇴근해서 밥 먹고 TV 좀 보다가 자고. 그게 하루였어요. 그게 1년이었어요. 그게 쌓여서 몇 년이 됐어요. 이런 삶이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저는 23살 때 피아노를 정말 잘 쳤어요. 못 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잘 쳤어요. 예술고등학교를 나왔고 음대 입시를 준비하다가 집안 형편 때문에 포기했는데 그래도 개인 레슨은 꾸준히 받았거든요.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미숙아, 너는 손이 좋아. 피아노가 내 언어야. 그때는 그 말이 너무 좋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피아노 뚜껑을 열 일이 없었어요. 남편이 싫어했거든요. 소리가 시끄럽다고. 애들 공부에 방해된다고. 그래서 그냥 덮어뒀어요. 몇 년이 지나니까 덮어둔 게 습관이 됐고 습관이 되니까 그게 포기가 됐어요. 그 경계가 언제였는지도 몰라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그냥 포기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피아노가 있는 집에 살면서도 뚜껑을 열지 않는 사람. 그러다가 이사하면서 피아노도 처분했어요. 처분하는 날 뭔가 이상했는데 그냥 묻어뒀어요. 묻어두는 게 이미 습관이 돼 있었으니까. 이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피아노 학원 앞을 지나가다가 안을 들여다봤어요. 유리창 너머로 꼬마들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치는 게 보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게. 그냥 울었어요. 서서 울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서 얼른 자리를 피했죠. 집에 와서도 왜 울었는지 한참 생각했어요. 그냥 오래전에 놓쳐버린 게 생각났던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좋아했던 뭔가가 유리창 너머에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게 제 50대 초반이었어요. 그 시기에 저는 친구들도 잘 안 만났어요. 만나면 다들 손주 이야기, 자식 결혼 이야기, 노후 자금 이야기만 했거든요. 저는 그런 이야기에 낄 게 없었어요. 자식들은 멀리 살고 노후 자금은 거의 없고 손주는 아직 없고. 그냥 점점 모임에 안 나가게 됐어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생각도 늘어났는데 그 생각이 대부분 좋은 생각은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건가? 뭐 하나 제대로 해본 것도 없이 이렇게 늙어가는 건가? 그런 생각들이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그 사건이 생겼어요. 문구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오던 날이었는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옆동에 사는 젊은 남자를 만났어요. 20, 30대쯤 됐을까요?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는데
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도 그냥 폰만 보는 거예요. 뭐 인사 안 한다고 서운할 건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통화를 시작하더니 목소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형, 나 요즘 너무 스트레스야. 팀장이 나이 먹은 팀원들 때문에 팀 전체가 늘어진다고 갈아엎자고 난리야. 솔직히 나도 동의해. 나이 든 사람들이랑 일하면 진짜 속도가 안 맞잖아. 아이디어도 없고 트렌드도 모르고. 걔네가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냐고. 저는 그 말을 엘리베이터 안에서 고스란히 다 들었어요. 내리고 싶어도 내층이 안 됐고 그 좁은 공간에서 이 사람 등을 보면서 그 말을 다 들어야 했어요. 나이 든 사람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냐고. 그 말이 어찌나 자연스럽게 나오던지. 당연한 이야기 하듯이. 마치 나이 든 사람이 공기를 좀 덜 마셔야 한다는 것처럼. 가방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내 층에서 조용히 내렸어요. 그날 밤에 잠을 못 잤어요.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이상하게도 화는 안 났어요. 그냥 슬펐어요. 아, 나는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구나 싶은 거죠. 치워야 할 존재. 속도를 늦추는 존재. 트렌드를 모르는 존재.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사람도 언젠가 이 나이가 되겠지. 그때 본인이 했던 말을 기억이나 할까. 기억하더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할까. 그런데 새벽 2시쯤 됐을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트렌드를 모를까? 진짜로 모를까? 저도 핸드폰 쓸 줄 알고 유튜브 볼 줄 알고 인스타그램 피드 내릴 줄 알아요. 뭔가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봤을 뿐이에요. 아무도 안 가르쳐줬고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았을 뿐이에요. 기회가 없었던 걸 능력이 없는 거라고 취급하는 게 얼마나 이상한 논리인지 그 새벽에 처음으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리고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내가 트렌드를 몰라서 뭔가를 못한 적이 있었나? 아니, 내가 뭔가를 시도해 본 적이 있었나? 그 생각이 들자마자 뭔가가 딱 꺾이는 느낌이 났어요. 분노가 아니었어요. 오기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아주 조용하고 단단한 무언가였어요. 50대 후반에만 가질 수 있는 그 조용한 결심 같은 거요. 젊었을 때의 결심은 불꽃처럼 활활 타는데 이 나이의 결심은 불씨 같아요. 작지만 쉽게 꺼지지 않는, 화려하지 않지만 오래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성인 피아노 독학, 피아노 다시 배우기, 중년 피아노. 검색창에 넣으니까 엄청난 영상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게 처음에는 좀 신기했어요. 그리고 위안이 됐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포기했다가 다시 꺼내는 사람이 나만이 아니구나. 50대에 기타를 배우는 사람, 60대에 그림을 시작한 사람, 70에 수영을 배우는 사람.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유튜브로 피아노를 공부했어요. 물론 피아노가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식탁 위에 건반 그림을 프린트해서 손가락을 얹고 연습했어요. 웃기죠? 그 꼴이 얼마나 우스웠겠어요. 밥 먹는 식탁에 종이 건반 올려놓고 혼자 손가락 까닥까닥 하고 있는 50대 아줌마. 저도 그게 우습다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그게 창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 좋았어요. 종이 위에 손을 얹고 있는데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의 그 소리가. 2달을 그렇게 하다가 중고전자 피아노를 샀어요. 동네 당근마켓에서 5만 원짜리. 건반이 몇 개 약간 뻑뻑하고 소리가 좀 이상했지만 저한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집에 들여다 놓고 처음으로 건반에 손을 얹었을 때 정말로 눈물이 나왔어요. 아까처럼 이유 모를 눈물이 아니라 왜 우는지 알면서 우는 눈물이요. 오래됐다. 나 여기 있었는데. 내가 여기 있었는데. 처음에는 형편없었어요. 당연하죠. 30년 넘게 손을 안 썼는데 손가락이 말을 안 들었어요. 악보를 보면 머리로는 아는데 손이 따라오질 않고 오른손이랑 왼손이 따로 놀고 어린애들 치는 곡을 제가 못 치는 거예요.
도돌이표 앞에서 멈추고 박자를 잃고 같은 소절을 10번씩 반복하고. 그게 자존심 상하기도 했어요. 이 간단한 걸 왜 못 치냐 싶어서요. 근데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틀려도 재밌었어요. 틀리면서 웃었어요. 혼자서 소리 내서 웃었어요. 아, 이 부분이 이렇게 어렵구나. 이 박자가 이렇게 헷갈리는구나. 실수를 하면서도 즐거웠어요. 젊었을 때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누가 점수 매기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 좋아서 하는 거니까. 그 자유로움이 예상치도 못했는데 엄청나게 컸어요. 실수가 실패가 아니었어요. 그냥 과정이었어요. 밤마다 1시간씩 쳤어요. 어떤 날은 2시간도 쳤어요. 문구점 알바 끝나고 밥 먹고 나서 피아노 앞에 앉으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퇴근하고 TV 켜면 뭘 봐도 재미없고 그냥 시간이 흘렀는데 피아노 앞에 앉으면 시간이 모자랐어요. 그 느낌이요. 시간이 모자라다는 느낌. 이게 얼마만인지 몰랐어요. 손목이 아파서 며칠 쉰 적도 있어요. 그럴 때는 솔직히 불안했어요. 이 나이에 무리하다가 손목이 더 안 좋아지면 어쩌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손목이 아플 만큼 뭔가에 몰입했다는 게 오히려 신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뭔가에 빠져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으니까요. 쉬는 동안에도 핸드폰으로 악보를 들여다보면서 다음에 7곡을 미리 익혀뒀어요. 6달쯤 됐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제 연습 과정을 기록해두고 싶었어요. 나중에 얼마나 늘었나 보려고. 그래서 그냥 폰 세워놓고 치는 걸 찍었어요. 화면도 거칠고 조명도 없고 배경은 제 집 구석이고. 제목도 그냥 솔직하게 달았어요. 56세 피아노 다시 시작한 아줌마의 연습 영상. 별 생각 없이 올렸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저도 피아노 다시 배우고 싶었는데 용기가 안 났어요. 어머, 저 50세인데 이거 보고 나도 해보고 싶어졌어요. 선생님, 저도 20년 만에 피아노 뚜껑 열어봤어요. 고마워요. 저는 그 댓글들을 몇 번씩 읽었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낯설었고 감사하다는 말이 낯설었고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줬다는 게 낯설었어요. 저는 그냥 저 혼자 좋아서 찍은 건데 내 연습 과정을 기록하려던 건데 그게 누군가한테 닿았다는 게 어리둥절하면서도 뭔가 가슴 한 군데가 따뜻해졌어요. 영상을 계속 올렸어요. 매주 1개씩. 연습 과정 그대로요. 잘 치는 영상이 아니라 틀리는 영상이요. 이 부분이 어렵다고 투덜대는 것도 찍고 드디어 됐다고 박수 치는 것도 찍고. 그냥 솔직하게 찍었어요. 꾸미지 않았어요. 편집도 거의 안 했어요. 아이섀도 제대로 안 한 민낯에 집에서 입는 헐렁한 옷 입고 찍었어요. 그게 오히려 사람들한테 닿았던 것 같아요. 꾸밈없이 그냥 나이기 때문에. 잘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독자가 조금씩 늘었어요. 100명, 500명, 1000명. 1000명이 됐을 때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혼자서 아파트에서 소리를 질렀어요. 옆집에서 뭐 하나 하고 들었겠죠.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1000명이요. 1000명이 내 영상을 봤다는 거요. 내가 피아노 치는 걸 1000명이 봤다는 게 현실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셨어요. 미숙 씨, 우리 딸이 미숙 씨 유튜브 본다는데 피아노 치는 거요. 저는 너무 놀라서 계산기를 떨어뜨렸어요. 주인 아주머니 딸이 35살인데 직장 스트레스가 많아서 뭔가 취미를 가지고 싶다고 유튜브 찾아보다가 제 채널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피아노 배워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고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뭔가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어요. 내 영상이 누군가한테 뭔가를 줬다는 게. 그것도 제가 매일 마주치는 아주머니 딸한테. 미숙 씨, 내 딸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가르쳐도 되나? 나는 뭐 전문 선생님도 아니고 음대를 나온 것도 아니고 뚜껑 닫아놓고 30년 살다가 혼자 유튜브 보면서 배운 건데. 근데 또 생각했죠.
왜 안 되나? 내가 배운 걸 나누는데 무슨 자격이 더 필요한가?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면 되고 내가 아는 건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시작이었어요. 주인 아주머니 딸한테 일주일에 한 번 레슨을 해줬어요. 동네 카페 구석에서. 제 폰으로 건반 앱 켜놓고 손가락 눌리는 거 먼저 가르쳐줬어요. 그 아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력이 느는 게 눈에 보이니까 저도 가르치는 게 재밌었어요. 뭔가 설명을 하면 이해하고 이해한 걸 다음 주에 와서 보여주고. 그 반복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두 번째 레슨 때 그 아이가 집에서 연습해온 부분을 치는데 제가 설명한 대로 손가락 모양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내가 뭔가를 전했다는 게, 내가 가진 게 누군가한테 전해진다는 게. 그러다가 유튜브 댓글로 온라인으로 가르쳐줄 수 없냐는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망설였는데 주인 아주머니 딸이 화상통화로 하면 된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줌이라는 걸 처음 배웠어요. 50대 후반에 줌을 처음 배웠어요. 처음 설치하면서 버튼이 어딨는지 몰라서 1시간 동안 헤맸고 첫 수업은 화면이 거꾸로 나와서 제가 뒤집어진 채로 레슨을 했어요. 수강생분이 웃으시면서 괜찮아요 선생님. 저도 유튜브 처음에 이랬어요 하시는데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됐어요. 첫 온라인 수강생이 부산에 사는 61살 여성분이었어요. 50년 만에 피아노를 다시 잡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첫 레슨 끝나고 그러셨어요. 선생님, 오늘 제 생애 제일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또 울었어요. 좋아서 우는 눈물이요. 이런 눈물이 있다는 걸 50대가 돼서야 알았어요. 기쁜데 눈물이 나는 것, 뭔가가 제자리를 찾은 것 같은 느낌. 뭔가가 열리고 있었어요. 구독자가 5,000명이 넘었을 때 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중년 여성을 위한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곳인데 제 유튜브를 보고 강사 제안을 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정식으로요. 강사비를 주겠다고요. 저는 그 이메일을 몇 번을 읽었어요. 내가 맞게 읽는 건지, 내가 꿈꾸는 건지. 화면을 껐다가 다시 켜봤어요. 여전히 같은 내용이었어요. 강사 정미수. 그 단어가 낯설면서도 어딘가 자연스러웠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담당자가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채널이 왜 잘 되는지 알아요? 잘 치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같이 못 치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연주자를 보면 부럽기만 하잖아요. 근데 선생님 영상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줘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이었어요. 화려한 연주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느낌. 그게 제 나이가, 제 서툼이, 제 부족함이 오히려 강점이었던 거예요. 감추려고 했던 것들이 사실은 제 가장 큰 무기였던 거예요. 문화센터 강의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수강생이 6명이었는데 입소문이 나서 2달 만에 22명이 됐어요. 대부분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었어요. 각자 이유가 있었어요. 애들이 다 크고 나서 처음 갖는 내 시간이라는 분도 있고 우울증 치료 중에 뭔가 해보고 싶어서 왔다는 분도 있고 그냥 죽기 전에 한 번만 피아노 쳐보고 싶었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 말이요. 죽기 전에 한 번만 피아노 쳐보고 싶었다는 거요. 그 말 앞에서 저는 강사 정미숙이 아니라 그냥 같은 사람 정미숙이 됐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언젠가 한번 다시 쳐봐야지 그러면서 계속 미루다가 반평생이 지나갔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저는 이런 걸 느꼈어요. 이 나이가 되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요. 젊었을 때는 빨리 잘하고 싶고 남보다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음악이 순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냥 소리가 좋아서 쳐요. 이 건반을 두드리면 이 소리가 난다는 게 좋아서. 내 손가락에서 멜로디가 나온다는 게 좋아서. 그게 전부예요. 그게 음악의 본질 아닌가요? 어느 날은 수강생 중에 7년째 당뇨를 앓고 있다는 60살 여성분이 연습곡을 처음으로 끝까지 쳤어요.
틀렸어요. 여러 군데 틀렸어요. 근데 끝까지 멈추지 않고 쳤어요. 다치고 나서 그분이 손을 내려놓는데 어깨가 떨리는 거예요. 울고 계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뭔가를 끝까지 해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다. 그 말이 교실 안에 가만히 퍼졌어요. 다른 수강생 분들도 다들 말이 없었어요. 다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감각이 어떤 건지, 내가 해냈다는 게 얼마나 오래전 감각인지, 그 공간 안에서 다들 각자의 얼마만인지를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피아노가 아니라는 걸요. 내가 가르치는 게 건반이 아니라는 걸요. 저는 사람들한테 할 수 있다는 감각을 돌려드리고 있는 거였어요.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게 된 어느 순간부터 잃어버린 내가 해냈다는 그 감각을요. 유튜브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었어요. 10,000명이요. 저는 그 숫자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제 영상을 10,000명이 보고 있다는 게, 그 중에 댓글로 이런 말을 남긴 분이 있었어요. 선생님 덕분에 30년 된 피아노 뚜껑을 열었어요. 먼지가 엄청 쌓여 있었는데 닦으면서 울었어요. 피아노한테 미안해서요. 저는 그 댓글을 캡처해서 저장해뒀어요. 핸드폰 사진첩에 따로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해둬요. 마음이 흔들릴 때 꺼내보려고요. 피아노한테 미안해서 울었다는 말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하고 싶었던 말인 것 같았거든요. 꿈한테 미안해서. 포기했던 내 마음한테 미안해서.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됐다는 말 한마디로 다 묻어버렸던 것들한테 미안해서. 그 미안함을 인정하는 게 이상하게도 새 출발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제 영상을 본 한 방송국 작가가 연락을 해왔어요. 중년 여성들의 도전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는데 저를 취재하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사양했어요. 저는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냥 동네 아줌마라고. 문구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피아노 좀 치는 거라고. 취재할 만한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작가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취재하고 싶은 거예요. 아, 이 말도 오래 남았어요. 대단하지 않아서 의미가 있다는 말.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이야기가 된다는 말. 저처럼 시작하지 못하고 멈춰있는 사람들한테 저 같은 사람의 이야기가 더 힘이 된다는 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저도 화려한 성공 스토리보다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이 해낸 이야기에 더 힘을 받아왔으니까. 촬영하는 날 카메라 앞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목이 메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들었던 그 말부터 종이 건반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고 나니까 뭔가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누구한테도 제대로 말 못했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친구들한테도 애들한테도 그냥 묻어두고 살았던 이야기들을 카메라 앞에서 처음으로 꺼냈어요. 취재를 받았어요. 방송이 나갔고 그날 유튜브 구독자가 하루 만에 3,000명이 늘었어요. 문자가 왔어요. 카카오톡이 왔어요. 모르는 번호로.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 2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친척, 심지어 전 남편까지 연락이 왔어요. 전 남편은 잘 됐다고 했는데 저는 짧게 감사합니다 하고 일십했어요. 그게 제일 통쾌했어요. 솔직히. 그리고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그 말을 했던 젊은 남자 있잖아요. 나이 든 사람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올라가냐고 했던 그 남자요. 방송 나고 나서 며칠이 지났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또 마주쳤어요. 그 남자가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예요. 저기, 혹시 유튜브에 피아노 치시는 분 아닌가요? 저는 가만히 그 눈을 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웃으면서 말했어요. 네, 그게 다예요. 딱 한마디. 그 한마디로 충분했어요. 그 남자가 뭐라고 했냐고요? 어색하게 웃으면서 대박이에요. 진짜로 했어요. 저는 그냥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쪽을 보고 있었어요. 내릴 층이 돼서 내렸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증명해야 할 건 그 사람한테가 아니니까. 저한테 증명하는 거니까. 지금 저는요, 문구점 아르바이트를 그만뒀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너무 아쉬워하셔서 제가 오히려 위로해드렸어요. 지금은 온라인 수강생만 30명이 넘고 문화센터 강의도 2곳으로 늘었고 유튜브 수익도 조금씩 들어와요. 아르바이트 월급보다 많이 벌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2배가 넘어요.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돈이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생활이 되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근데 진짜 달라진 건 돈이 아니에요. 제가 달라졌어요. 거울을 보는 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거울 보면 주름이 보이고 흰머리가 보이고 늘어진 살이 보였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피아노 치는 손이 보여요. 이 손이 소리를 만든다는 게 보여요. 이 나이에 이 손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게 신기하고 대단한 거예요. 제가 저를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세상이 저를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라 세상을 보는 제 태도가 달라졌어요. 무시당하는 것 같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해도 제가 저를 투명인간으로 보지 않으니까. 커피숍에서 무시당하는 것도 여전히 있어요. 마트에서 구석자리로 안내받는 것도 있고요. 세상은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저는요. 저는 이제 그 자리에 앉으면서 마음속으로 피아노 다음 곡 생각해요. 다음 달에 배울 곡 생각하고 수강생들한테 어떻게 설명해 줄지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요. 제가 저를 어떻게 보느냐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걸 깨닫는데 58년이 걸렸어요. 좀 늦었죠? 근데요, 저는 늦었다고 생각 안 해요. 준비가 됐을 때 된 거라고 생각해요. 23세 이걸 알았으면 어쩌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58배 알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젊었을 때 알았으면 당연한 것처럼 여겼을 게 지금 알았기 때문에 기적처럼 느껴지거든요. 요즘 수강생 중에 65살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처음 오셨을 때 나는 손이 굳어서 안 될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옛날 제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말. 늦어서 소용없다는 말. 시작하기도 전에 스스로한테 불합격을 내미는 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이 순간이 남은 인생에서 제일 젊은 때예요. 그 할머니가 잠깐 저를 보시더니 그렇네 하셨어요. 그 짧은 2글자가 어찌나 힘차게 들리던지. 그렇네. 맞네. 그럼 해보자. 그분이 지금 석 달째 다니고 있어요. 아직 많이 틀리세요. 근데 매주 오세요. 그리고 매주 아주 조금씩 나아지세요. 지난주에는 처음으로 한 소절을 틀리지 않고 쳤어요. 그분이 그걸 치고 나서 저를 보는데 그 눈에 뭔가가 있었어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요. 내가 해냈다는 것과 아직 더 할 수 있다는 것이 동시에 있는 눈빛이요. 저는 그게요. 그게 제일 멋진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지는 게 아니어도 돼요. 아주 조금씩 나아지는 거요. 그게 삶이라고 생각해요. 화려하게 역전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거요. 그게 드라마틱하지 않아서 눈에 안 띄는 것 같아도 사실 그게 제일 단단한 변화예요. 나이 드는 게 두렵지 않냐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여전히 두려울 때가 있어요. 몸이 안 따라줄 때, 기억이 흐릿해질 때, 자다가 허리가 아파서 깰 때. 그럴 때는 무섭죠. 이 나이에 뭔가를 시작했는데 내 몸이 끝까지 버텨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이제는 나이 드는 게 그냥 잃어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얻어가는 것도 있어요. 흔들리지 않는 것. 비교하지 않는 것. 남의 시선보다 내 기준이 생기는 것. 이건 젊어서는 못 가져요. 이 나이가 돼야 가져요. 그게 우리가 가진 거예요. 나이가 우리한테 준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오래전에 덮어뒀던 게 있으세요? 해보고 싶었는데 나이 때문에,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남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서 못하고 있는 게요. 가족이 반대할 것 같아서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아서 이 나이에 무슨 하는 생각에 스스로 막아버린 게요. 그거 꺼내보셔요. 지금 당장 잘하지 않아도 돼요. 잘하려고 꺼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나였다는 걸 기억하려고 꺼내는 거예요. 포기하기 전에 내가 원했던 걸 지금의 내가 다시 한번 기억해 주는 거예요. 그 기억이 의외로 지금의 나를 살게 해줄 수도 있거든요. 저는 피아노가 제 언어라는 말을 23세 들었어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58배 알았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딱 맞는 때예요.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그 커피숍에 있던 직원, 그 무표정하던 직원이요. 얼마 전에 제가 방송 나고 나서 그 커피숍 앞을 지나가는데 그 직원이 창밖을 보다가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잠깐 멈추더니 먼저 꾸벅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받아줬어요.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제가 달라진 거예요. 그게 보이는 사람한테는 결국 보이게 되어 있더라고요.